이번 시간에는 예산 과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먼저 이해하고 숙지한 후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과목 구조란 세입 세출 활동을 동일한 성질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과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벽을 세워서 돈의 흐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과목 구조를 제시하면 기관의 특성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복적인 사용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 구조는 2017년에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 제도는 품목별 예산 제도로 관, 항, 목 구조로 되어 있고 단식부기를 적용합니다. 예산 교육과 회계 시스템 안에는 예산 과목인 관, 항, 목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니 관항목 구조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원별 예산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수입은 반환금, 예비비로 나누어져서 총 5가지 재원사업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정산재원인지 가용재원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은 여러 세출 과목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고 정산재원은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1대1로 매칭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산재원 대부분은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가용재원으로 공통가정지원금으로 편성하는 유학비 24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자 부담금 중 일반교육가정비로 편성하는 유치원 원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학급 운영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밖의 수입재원 중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 잡수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산재원으로는 교육청, 시청에서 교부하는 사업 중 세출 목적이 명확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가정비, 급식비 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로 정산이 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로 세출의 선택적 교육활동비로 편성됩니다. 세 번째 정산재원은 명시사고이혈비, 정산대상 재원 사용잔액입니다. 정산재원은 세입 세출액을 일치시켜서 집행해야 되므로 세입 세출 예산액에 동일한 산출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에 교라고 표시를 해주면 시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인지를 산출 내역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할 때도 편리하고 정산할 때도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산 재원 중 인건비로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 세출 과목이 아닌 해당 세출 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비 보조금 중에서 급식 전담 인건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급식 인건비를 직원 인건비 세출 항으로 편성하는 대신 일반 급식비 간식비 세출 목으로 편성하여 급식 정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합니다. 그럼 예산 구조를 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구조에 관해 해당하는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 이전 수입부터 전년도 이월금까지는 그 밖의 수입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보조금 및 지원금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의 공통가정지원금은 유학비 24만원을 편성하는 세입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학비 24만원은 세출 여러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은 유학비 지원금 중 7만원을 편성하는 세입목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방과 후 가정과 관련한 세출목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인건비가 있다면 그것은 인건비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교부받는 대부분의 사업을 일반 운영 보조금 세입목으로 편성합니다. 일반 운영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교육청 보조금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세입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중 교육비는 세출 여러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금 중 방과 후 가정비, 급식비, 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 부담은 동일한 세출 사업에 편성해야 하는 정산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세입과 세출 과목 명칭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중 방과 후 교육 돌봄비, 방과 후 특성화비, 일반 급식비, 간식비, 특별 급식비, 간식비, 현장 체험학습비, 통학 차량 이용비, 졸업 앨범비,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은 해당 동일한 세출 과목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합니다. 수익자 부담 정산 세입 중 그 밖의 교육활동 부담 수입만 세출 과목의 수익자 부담 재원 교육활동비로 명칭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 중 차입금은 세출의 상환금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월금 중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은 세출의 반환금 예산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세출 가장 하단의 예비비 사업은 에듀파인 시스템상 그 밖의 수입 재원으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K 에듀파인 사업관리 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립유치원 예산과목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관리 카드를 보면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동일해야 예산 편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 반환금, 예비비 이 5가지 재원 사업이 모두 세입과 세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예산 편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원의 명칭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재원의 세출항과 세출목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상 관에 해당하는 구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은 입력하지 않아도 항과 목 구조에 따라 예산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때에는 나타납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사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편성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재원별로 편성한 사업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세출항과 세출목을 시스템상 돋보기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산출 내역과 산출식은 자판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산출 내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산재원의 경우에는 재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식 단가는 금액을 반드시 원 단위로 작성하고 단가, 인원, 명, 개월 등 산출 기초가 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는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산출 기초는 고스란히 예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출 기초도 단위서부터 는까지 꼼꼼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력할 세출 사업과 산출 내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상 본 예산에 한해 세출 사업은 엑셀로 작업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립유치원 예산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